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선박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중류는 싸고 힘도 좋고 관련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지만 CO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마구 뿜어내기 때문에 기후전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IMO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류를 연료 시장에서 아웃시키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에너지 전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일본의 회사센터 조사 자료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하면은 중류를 LNG로 대체하면은 CO2는 대략 26% 감소하고 SOX 황산화물은 없고 NOx 질소산화물은 30% 감소하고 이렇습니다. 메탄올은 중류보다 CO2 10% 감소하고 SOX는 없고 NOx는 30% 감소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센터가 18년 당시 8월 당시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대략 전 세계에서 한 100여 척 정도가 LNG 추진 선박이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LNG 연료 시스템은 영하 163도 극저온의 고압 탱크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연료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고 메탄올은 상온 상압에서 액체이므로 연료 공급 시스템을 위한 비용이 LNG의 한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일본 회사센터 조사 보고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연소율은 사진처럼 그램당 50kJ이고요. 이거는 메탄올의 20kJ보다 2.5배나 더 많습니다. 분자량을 보면은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CH4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은 거니까 분자량은 16입니다. 탄소가 12고 H가 1이죠. 그래서 16입니다. 메탄올은 CH3OH 즉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에서 요거만 하면은 분자량 16인데 산소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의 분자량이 16입니다. 즉 분자량은 2배입니다. 메탄이 2배입니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땅속에서 퍼올리면 되는데 메탄올은 가스를 연료로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스 비용보다 비쌉니다. 다시 말하면 메탄올 가격 이퀄 가스 가격 플러스 제조 비용 플러스 이윤 이렇게 됩니다. 물론 LNG는 가스를 영하 163도C로 액화시키는 비용이 당연히 더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메탄올은 분자량이 가스의 2배로 무겁고요. 더 무겁고 같은 무게를 태울 때 나오는 열량은 가스의 4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같은 양을 태울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스보다 대략 한 22% 더 많이 배출합니다. 메탄올은 가스보다 연료로서는 확실하게 열등제다 이겁니다. 이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창조적 사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조적 사실이라는 거 제가 지금 처음으로 용어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암모니아도 가스를 개질해서 만든 수소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메탄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스를 원료로 만든 메탄올과 암모니아는 가스보다 더 비싼 다른 것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연료,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는 메탄올, 암모니아는 언제나 가스보다는 열등제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또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이제 저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2018년에 일본 회사센터 조사할 당시에 글로벌 LNG 추진 선박이 대략 한 100척 정도 있었다니까 4년이 지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2년 금년 6월에 DNV 성급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현재 글로벌 LNG 운반선이 805척이 있고요. 즉 운항 중 또는 건조 중인 거 포함해서 805척이고 추가로 229척이 LNG ready라는 겁니다. 에? 여기서 저 숫자에 LNG 운반선은 제외한 겁니다. 제외. 왜 그런가 하니 LNG 운반선은 자연 기화가스, 보일 오프 가스를 우선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LNG 운반선은 LNG 추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1034척, 이게 이제 가스 운반선을 제외하고도 LNG 추진선 총 숫자가 대략 1034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배의 종류별로 다시 한번 쭉 집계를 해놨는데 카페리, 즉 차를 갖고 그 여객이 승선하는 거,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그 운송하는 거, 이 카페리. 여기 지금 LNG 추진 운항 중인 게 46척이고요. 7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고, 그런데 컨테이너선이 이제 중요하겠죠. 컨테이너선 지금 운항 중인 것은 35척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건조 중인 것은 172척이랍니다. 곧 이게 컨테이너선은 이제 그 LNG 추진이 207척이 된다는 것이고, 자동차 운반선 분야에서 카 캐리어죠. 자동차 운반하는 거, 뭐 현대차 이런 거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할 때 카 캐리어를 사용할 텐데 현재 8척인데 건조 중인 것이 95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 캐리어 운영하는 그 선사들은 그 선사들의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카 메이커 아닙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데 그 배달 과정에서 탄소 배출 줄이라 이런 어떤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건데 카 메이커가 왜 이런 압력을 선사한테 주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런 압력을 받기 때문이죠. 카 메이커한테 이런 압력 주는 곳이 어딥니까? 최종 수요자, 가령 유럽에 수출할 때 그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추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의 배달 과정에서도 그 탄소 배출이 규제의 타겟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요. 원유 운반선에 87척, 탱커선에서 70척, 벌크선에서 60척이 LNG 추진으로 지금 운항 중에 있어서 그래서 가스 운반선을 제외하고도 총 1034척이 현재 LNG 운반선입니다. LNG 추진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지난 4년간 발주된 선박들이 압도적으로 LNG 추진 이중 연료 시스템을 시장했다.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선박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이제 중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LNG가 대세라는 것을 확인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탄올 추진선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작년에 머스크가 메탄올 추진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그 16,000TU급 이거 12척을 이제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해서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12척 추가한다는 것이고 지난번 영상에서 최근 영상에서 올렸지만 연말까지 대략 한 50여 척 메탄올 추진 선박이 발주 예정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LNG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틈새 시장을 형성할 뿐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메탄올 추진 또는 메탄올 엔진 이거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LNG 추진보다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좀 쉬운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선 3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배 만들어주고 돈 받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고객이 메탄올 추진 선박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 줄 준비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LNG 추진 선박보다는 더 받아야 할 것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정된 도커 최적 배분이라는 그 점 때문입니다. 똑같은 도커로 메탄올 추진선도 만들 수 있고 가스 추진선도 만들 수 있고 가스 운반선도 다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만들면 저걸 못 만들기 때문에 도커를 점용하는 비용, 즉 배값을 가장 많이 주는 선주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 그거 똑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도크로 향후 대략 한 10년간 수주 총액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그 대세는 저는 LNG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의 반응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분야 LNG 그 관련 그 혁신 기술 개발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차 그 원자력 추진과 경쟁하기 위해서 탄소 포집 기술 개발하고, 왜냐하면 탄소 포집 이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SMR 소형 원전 이용해서 원자력 추진선 개발해 나가고, 이 모든 어떤 그 배들에다가 인공지능 자율운항 연구, 이런 분야 연구하는데 핵심 연구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메탄올이나 뭐 암모니아 이런 것은 그냥 양념거리, 구색 맞추기 이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즉 회사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메탄올, 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구색 맞추기 정도로, 그냥 몸풀기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입니다. 오히려 그 메탄올 추진 선박보다 더 주목되는 게 지금 그 운항 중 또는 건조 중인 배터리 추진 선박이 580척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47척이 그 내년에 인도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 카페리, 그 차하고 승객 동시에 운송하는 거, 이 카페리에 특히 배터리 추진이 많아서 지금 193척이 운행 중이고 69척이 추가로 건조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추진의 대략 한 절반은 하이브리드 추진이고요. 하이브리드 추진. 그렇다면 그 하이브리드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 배터리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로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LNG 추진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 추진 선박의 대략 한 40%는 노르웨이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 추진 선박에 노르웨이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그 DNV 입장에서는 이 중유 대체하는 그런 그 선박 추진 시스템으로 이제 메탄올도 있고 LPG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런 걸 쭉 제시를 하는데, 아직은 뭐 특별히 그 말할 정도가 못 되는 것으로 평가하는지 이거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네. 배터리 겸용의 하이브리드보다 못한 게 지금 메탄올 추진선 규모다, 뭐 이렇게 일단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주목되는 게 지금 그 스크루브 장착해서, 이 스크루브를 장착했다는 것은 황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려 그 척수로 4,485척이라는 겁니다. 벌크선에서 1,659척, 컨테이너선에서 1,121척, 유조선에서 678척, 탱크선에서 573척, 뭐 이렇게 총 4,485척의 스크루브가 장착되어 있다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거 전부 다 LNG 추진 선박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는 저배 저거 전부 LNG 그 추진으로 그 우리 고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특단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다 하고 있겠죠. 다 하고 있겠죠. 결국 그 기술 혁신에서 끊임없이 이거 기술 혁신에서 우리는 뭐 기술을 파는 것이지 그 노동 파는 게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기술 혁신에서 좋은 배 제값받고 이게 싹쓸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열전 발전, 또 뭐 탄소 포집, 또 효율 높이고 무인 자율 운항하는 이런 그 핵심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무기로 해서 마케팅 전략 개발 신나게 하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배터리 추진 선박이 지금 의외로 많아서 결국 이것도 그 LNG 추진과 하이브리드로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배터리 추진 본질은 엔진을 일단 버리고, 물론 그 하이브리드용 그 엔진은 갖고 가야 됩니다.
메인 엔진을 갖다 버려버리고 전기 모터로 추진한다. 그 전기 선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형 선박에도 배터리로 추진하려는 스타트업 기업도 지금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